안녕하세요. 한밤에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주은규입니다. 우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한 주에 있었던 증시 이슈와 다음 주에 있을 증시 이벤트까지 자세히 분석하고 유망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는 방송으로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업종, 섹터 분석에 이어 종목까지도 자세히 분석하고 다음 주에 주요 증시 일정에 따른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 투자에 관련된 업종을 먼저 살펴보고요. 관련주와 향후 전망, 그리고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자세한 자료, VOD 영상, 히든 종목의 종목명, 투자 전략과 매매 포인트까지 실시간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 오른쪽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커뮤니티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원하시는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국내 증시, 해외 증시에서 모멘텀이 되는 이슈를 선점하고 급등 그리고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선취매하는 전략을 우리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일부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전략을 함께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호선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국내 증시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상승세에는 반도체 힘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강한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략과 2026년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 새해가 됐는데 정마의 해죠. 정마의 해가 그 붉은 마리의 해라는데 네. 정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게 삼국지에 보면 적토마라고 있습니다. 적토마가 생각나죠. 적토마가 달린다. 어디로 달린다? 위로 달린다. 하늘을 달리고 있다. 뭐 이런 네. 느낌이 들 정도의 시장입니다. 일단 지수를 한번 볼게요. 업종 차트로 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4,576. 이제 살짝 4,622까지 갔어요. 4,60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근데 4,576이면 뭐 역대 최고치 근처고요. 어차피 근처인데 위는 없죠. 최고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여기서 이제 단 9% 정도만 더 오르면 5,000입니다. 오. 그러니까 4,000 현재 4,500인데 5,000이면 500포인트 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2,500일 때 3,000 가는 거하고 4,500일 때 5,000 가는 거는 퍼센트가 달라요. 2,500에서 3,000 가는 거는 꽤 많이 가야 되는데 4,500에서 5,000 가는 거는 금방 갑니다. 꼴랑 9%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세린메이 전에 저는 1, 2월 전에 심지어 메이까지 갈 필요 없어요. 5월까지 갈 필요도 없고 2월 전에 4,000, 5,000을 찍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게 네. 얼마나 강한 거냐면 코스피 차트를 켜놓고 나스닥 한번 보시면은 자 나스닥 종합을 보시면요. 이게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자, 이게 밑에가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은 그냥 제자리예요. 2026년에 나스닥이 오르긴 했어요. 0.5에서 1%? 네. 0.5에서 1% 올랐어요. 근데 대한민국 코스피는 9% 올랐습니다. 9%. 근데 코스닥은 어떻게 뭐 얼마나 올리냐? 근데 코스닥도 오르긴 올랐어요. 네. 코스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주봉인데요. 자, 코스닥은 이게 요때 시작했으니까 요때 시작했으니까 조금 올랐죠. 네. 소수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꽤 강하다. 그럼 해외보다 우리나라 강하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자, 수급을 한번 보자면 최근의 수급은 기관과 개인이 우장창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보시면은 초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한 게 있어요. 조단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들어왔거든요. 그게 이제 초반에 들어온 거고 이게 이제 초반이면 한 이번 주 한 6일까지만 보시면은 외국인이 2조 2천억을 샀죠. 외국인 2조 2천억 샀고 사실 7일부터는 외국인이 안 샀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냥 안 샀다. 오히려 지금 팔고 있다. 1조 정도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장이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기관하고 개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저는 대단한 일을 봤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어제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네. 그걸 개인이 다 받았어요. 개인이 돈이 많더라고요.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90조 원입니다. 예탁자산 90조 원. 자, 이거 조금만 넘어가면 100조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세 상승장에 초입은 외국인이 진행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초입은 외국인이 진행했다. 지난번에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에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었는지. 그 다음 초입은 그렇게 딱 치고 그럼 그 다음에 중반부 이상부터는 기관이 하고 있어요. 그 지금까지도 기관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시기냐면 기관의 매수와 개인의 매수가 겹치는 시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잖아요, 여러분. 코스닥이 돌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막 덤비는 시장이 옵니다. 그럼 거기가 끝이다. 그럼 지금 끝을 가기 위해서 현재 어느 정도 가고 있다. 제가 얘기 드렸던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이때가 이제 헤드앤숄더의 헤드앤숄더에서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거든요. 왼쪽 어깨가 된 거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헤드앤숄더가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은 그려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숄더 이게 헤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헤드가 지금 여기가 될지 좀 더 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헤드가 또 생기고 그 옆에 이제 또 숄더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럼 끝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요게 남았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 말한 내용은요, 한밤의 기막히 투자 방송에서 내내 주구장창 지금 6개월 내내 하고 있어요. 우리 스태프분들 이제 지칠 거야. 내가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하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에 지난번에 이거 왼쪽 어깨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돌아 나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수 대응 전략은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는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반도체가 지금 오늘 좀 쉬거든요. 네. 이게 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반도체 할 때 얘기 드리고 자 오늘 쉬지만 이거 다시 21일 날 SK하이닉스 시점 발표하는데 다시 가요 여러분. 쉴 때 보세요. 쉴 때. 안 쉴 때 괜히 죽여가지 말고 쉴 때 보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반드시 함께 하시면 지수의 큰 전략을 바로바로 세울 수 있고 그 큰 전략 내에서 또 우리의 전술들이 또 있으니까 그 전술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2월 전에 5,000피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초강세 흐름에 TV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SK하이닉스, 이노테크닉스 등 종목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에서도 역시 에이프릴 바이오가 수익률이 압도적이고 여기에 이번 주에 방산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1년 넘게 보유 중이신 방산주들이 우르르 급등 중이라는데 자세한 수익률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 하나에로스페이스가요. 300%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죠. 네. 300% 넘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2024년 5년 아니고요. 4년. 2024년 9월 23일 날 TV 방송에서 박성계 TV 주식에 보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9월 23일 날 이거 가지고 나와서 제가 TV 방송 하나에로스페이스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 요게 지금까지 보유 중인데 네. 요때 사람들이 놀렸어요. 본부장님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보이십니까? 오늘 신고가입니다. 네. 하나에로스페이스 오늘 신고가고요. 120만 원 돌파했습니다. 자, 311% 수익이고요. 311% 그리고 현재 311% 수익 중이고 더 간다는 거 여러분. 자, 제가 왜 더 간다는 건 방산주가 왜 될 수밖에 없는지를 내일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1조 5천억 정도 쓴다고 했죠. 국방비에. 네. 원래는 1조 원 써요. 왜 미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천조국 그러잖아요. 옛날 환율로 미국이 옛날 환율 지금 현재 환율 말고요. 옛날 환율로 미국이 1천억 달러를 1조 달러 쓰면은 그게 딱 1,000조예요. 1,000조.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환율이 좀 워낙 약세가 돼서 네. 지금 1조 달러 쓰면 1,400조죠. 국방비에만 1,400조를 쓴다 그래서 그게 1,000조국인 거예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는 1조 5천억 달러를 얘기했으니까 2,000조국입니다. 네. 2,000조국. 2,000조국. 예, 2,000조가 네. 2,000조가 넘어가니까. 근데 미국이 그 2,000조를 쓸 때 자기네 회사들로 다 쓸 것 같아요. 그거 다 못 써요 절대로.
우리나라랑 협업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00% 돌파 기념입니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방산 축제거든요. 저희가 방산 축제 웬만하면 다 갖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 지금 여기 리뷰로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하나 시스템 오늘 23% 급등, 하나 엔진, 하나 오션, HD 현대중공 오늘 73%까지 갔습니다. 수익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산주로 갖고 있는 것들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기억이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수익률 60% 넘었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항공우주를요 제가 이 방송에서만 10번 넘게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 사람들이. 아니 2026년 되면 KF21 양산 때문에 이게 10조짜리 사업인데 이 10조짜리 사업이 한국항공우주가 싹 다 가져가는데 아니 그거 왜 안 사는 거야 도대체.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다 안 들어왔을 거야. 하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KF21 관련주 한국항공우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해서 같이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로보티즈. 제가 요거는 좀 말을 못 지켰어요. 제가 9월 1일 날 로보티즈 매수하고 2025년 9월 1일 날 매수하고 수익률이 한 260%까지 갔거든요. 근데 다시 꼬꾸라졌어요. 다시 꼬꾸라졌는데 제가 요때쯤 그랬거든요. CS2016 때 그 전에 아마 로봇 조정 나올 거다. 세론 나올 거다. 근데 진짜 세론 나왔어. 근데 저희는 아직 매도 안 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가 판단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에비엘바이오는 깔끔하게 수익됐고요. 그 다음 원익 IPS 75% 수익 중이고 현재 원래는 80몇 프로가 갔다가 지금 밀린 겁니다. 밀린 건데 원익 IPS 9월 15일 날 공략해서 아직도 보유 중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47% 수익 마감했고, 자, 에이프릴바이오입니다. 작년 11월 11일 날 이때가 무슨 데이인지 아시죠? 빼땡땡 데이. 네. 빼땡땡 데이 때 제가 에이프릴바이오를 공략해서 지금까지 73.2%인데 시고가 갔다가 지금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시고가 돌파할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자,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는 최근에 조금 조정받으면서 반도체 관련주 좀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면서 37%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17일 날 제가 가지고 나왔던 톡톡한 주선생 TV 방송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12월 28일 날 작년 연말 마지막 방송 때 제가 이걸 얘기 드렸고 27일 날 가지고 나왔고 28일 날 공략을 했죠. 공략을 해서 지금 현재 17.8% 현재 수익 중에 있다. 지금 급등 나오고 횡보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패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수익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엇보다 오늘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이 방산 관련주의 축제 수익률을 보시고 계십니다. 방산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요. 화면 하단 오른쪽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반상,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는 상승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강세에 활용 점정을 찍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의 93조 원, 영업이익이 20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를 좀 뒤늦게라도 매수를 해야 하는 기회인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다가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증권사 리포트에 20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현재 진짜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20조를 발표했습니다. 20조면요, 분기 20조면 삼성전자 역대 최대고요. 네. 매출액 93조도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심지어 삼성전자 반도체가 파운드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디램만 이거보다 더 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램만으로 낸 성과가 이거보다 더 세게 나왔는데 파운드리가 그걸 깎아먹어가지고 20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 자, 그 정도로 삼성전자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사자성어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사자성어. 정마청룡. 네. 정마. 붉은 말의 해. 청룡. 푸른 용.
삼성전자가 무슨 색이죠? 파랑이죠. 파란색. 파란색 용. 용은 무슨 용? 이재용 할 때 용. 아, 네, 이재용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재용 할 때 용이다. 그래서 정마 총용으로 제가 이게 삼성전자 분들 우리 방송 이렇게 뭐 없습니까? 여튼간에 네, 자 삼성전자 D램 부분 영업이익 추이 전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D램 부분이 2026년에 1분기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20조가 끝이 아니라 2026년 1분기가 더 높게 나올 거예요. 2분기가 더 높게 나와요. 3분기까지 더 높게 나와요. 그럼 언제부터 꺾여요? 지금 4분기 꺾인다는 게 예상입니다. 킴주권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 이거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3분기에 살짝 꺾이고 4분기에 좀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제가 저보다는 약간 조금 더 높게 예상한 거예요. 키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포인트. 반도체 가격은 현재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고정 가격으로 협상하려고 지금 반도체가 얼마나 잘 되면요, 여러분. 그 삼성전자 반도체에 있는 저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에 있고 네. 또 공장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뭐 수원 공장 있고 화성 공장 있고 평택 공장 있고 있거든요. 거기마다 지금 호텔이 방에 객실이 없대요. 오. 왜 없는 줄 아세요? 아마존, 메타,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빅테크들이 삼성전자 서버 D램 가져가려고 거의 상주하고 있답니다. 오늘 안 간대요. 자꾸 기다리고 있어야 뭐라도 물량 나올 때 받으니까.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협상할 때 무려 단가를 60에서 70%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그럼 비싸면 안 사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협상하자마자 다 팔렸대요. 다 그런 정도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하나 뭐냐면 네. 환율이 좀 포인트 변수예요. 환율이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로 판 거잖아요. 그 국내로 다시 환전하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좀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화 강세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약 영업이익 100조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100조면 아직도 쌉니다. 아직도 싸고요. 자 보시면은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주구장창 올랐는데 그럼 여기서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가진 않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확인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포커스는 어디 있을까요? SK하이닉스 실적에 포커스가 있겠죠. 그럼 SK하이닉스 실적이 21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21일 전에는 삼성전자가 잘 안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럼 한 21일 전, 한 5일 정도 전, 그럼 16일, 15일, 16일부터 삼성전자를 좀 다시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조정이 매수 기회냐? 기회다. 여러분, 제가 2025년 12월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 가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미 12월에 얘기했잖아요. 목표 주가가 20만 원인데 이제 13만 원인데 그러면 당연히 더 하겠죠.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거라고요. 제발. 딴 때 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하지 말고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 다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럼 얘네를 따라가느냐 소부장을 보느냐인데 좀 화면을 일단 보시면은 자 사실은 이제 소부장들이 사실은 먼저 올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소부장들이 보면은 소부장이 먼저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하고 이런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먼저 주가가 가고 반도체 시총 상위 대형주가 나중에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따라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럼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다시 갈 타이밍은 됐다. 이번에 한번 가긴 했거든요, 다시. 근데 조정은 뭐 훨씬 더 받을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이. 그러니까 조정을 더 받을 때 우리는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소부장 중에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각 공정별 각 반도체 공정별 주요 회사들 싹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여러분 이 자료만 있잖아요. 무적이 됩니다. 무적이 돼요. 이 자료 받고 싶지 않습니까? 각 공정별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 공정별로 종목들 그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제가 이거 자세히 한번 자료를 드릴 겁니다. 자료를. 근데 올해 제스당이 CES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현재 자기네 시스템 반도체 GPU 얘기는 안 하고 HBM 반도체 얘기만 엄청나게 했어요. HBM D램 반도체만. 그거 왜냐면 지네들도 물량 부족한 거 알거든요. 물량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수당이 이날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네. 우리는 HBM 반도체 잘 받아. 그냥 걱정하지 마. 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엔비디아 제수당이 하고 있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게 비메모리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 D램 낸드라는 거. 그래서 지금 D램 낸드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여기 종목들 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제가 아래단 QR코드 스캔해서 얘기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D램 장비사로서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사인데 최근에 낸드가 200단 후반부터 300단까지 쌓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방막 장비, 식각 장비를 현재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5년 4분기 호실적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설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에 있을 때가 보이니까 그때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 반도체 장비사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못다한 정보 그리고 보고 싶었던 자료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CS2016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2026년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비해서는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화면 보시면 작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주가가 이게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거든요. 바이오 지수인데 주가가 이렇게 갔어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는 무조건 이걸 봐야 된다는 거 얘기했죠. 네. 그리고 올해는 근데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 그럼 바이오를 지금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자, 그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도대체 뭐냐? 뭐 JPMHC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매년 1월에 열리는 거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제약바이오 업체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기술 파트너링을 알아보는, 그러니까 요 마케팅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수출 많이 나오고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게 6월에 하는 바이오 인터내셔널하고 1월에 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약바이오에서 마케팅 행사로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고, 아스코 같은 경우도 약간의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신 아스코는 학술회인데 AACR이 완전 학술이고 아스코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인데 요거는 암에 관한 권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술 수출하는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최대 하도는 뭐냐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에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비만 당뇨 치료제 적응적 확장 및 경구형 패치형 제형 진화. 근데 요거는 비만 당뇨 치료제가 GLP-1 계열 치료제들이 어떤 성능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차세대 ADC 플랫폼, 그 다음에 공격적인 기술 도입 경쟁이 있을 거다. 지금 화이자가 말이죠. 무려 최근에 56조 원 딜을 했습니다. 이거 왜 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 특허 절벽이거든요. 2035년까지 특허 우르르 다 만료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좋은 기술이 갖고 있는 약을 다 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이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저 아까 1시까지 들고 왔을 때도 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방송 준비하는 1시간 동안 무려 20% 올라버려가지고, 이 종목은 알지노믹스인데 제가 종목명은 얘기 드릴 텐데, RNA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고요. 최근 신규 상장했는데 제가 가지고 나올 때까지 분명히 급등 안 했는데 급등해버려서 일단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 이외에 다른 제약바이오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를 좀 더 다시 봐야 한다면서 알지노믹스로 히든 종목명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되는 내용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서학개미들을 위한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이슈를 담당할 칼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2026년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증시의 초대형 이벤트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소식 외에는 크게 없는 듯한데요. 오히려 체포 이슈는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CES와 구매 관리자 지표, 졸트, 트럼프 대통령 방산 관련 언급 등 섹터별 이슈들이 보여지는데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지표들부터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 한 주 좀 엇갈리는 흐름을 좀 가져왔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일단 좀 지수 기준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었던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개별 장세 내용 자체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섹터대로 그리고 섹터 안에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좀 개별 장세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던 한 주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각각 3.8% 그리고 구글 같은 2.5%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는데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대 일단 하락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M7 안에서도 좀 엇갈린 흐름 자체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세미컨덕터에서 마이크론의 상승 자체가 굉장히 좀 강했었던 한 주였었죠. 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쭉쭉 뻗어 나갔었던 마이크론 내용 자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쭉쭉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거 대비 기준으로 AMD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각각 2.4% 그리고 이제 1.8%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엔비디아 역시도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이번 한 주 자체는 좀 쉬어가는 한 주를 좀 만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제 CES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를 좀 담아두면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조금 강하게 이번 한 주는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던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오히려 컨슈머 디펜시브나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는 하락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일단 지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늘 저녁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핵심 지표나 내용 자체는 본장 미국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본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1시 30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1시간 전인 10시 30분 지표 발표 혹은 12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좀 메이저 지표들이 많이 발표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대응 영역이나 내용 자체를 제가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따른 움직임 내용 해석을 좀 바라봤었는데 일단 지표적인 내용 자체 우리가 그래도 시황적인 측면으로 일단 좀 해석을 한번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서비스는 견조했고요. 제조업 자체는 이제 부진했었다. 그리고 고용은 좀 식어가는 중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 두 가지 내용 자체가 좀 엇갈리는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장기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확장 국면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축 국면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고용 시장 자체 계속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고용 데이터나 내용 자체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급격한 악화는 아니지만 과열도 이미 진정된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 고용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좀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기준으로 갑자기 고용이 크게 무너지면서 그 추세대로 넘어갔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보셔야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괜찮다 정도 해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이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 소프트 랜딩으로 일단은 좀 가장 가까운 그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졸트로 본다라고 하면 710만 건 정도 감소한 수준인데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 기업의 채용 수요 자체도 일단 좀 둔화를 좀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발적 퇴사율 자체는 이제 큰 변화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지금은 이직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좀 판단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급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무난한 추세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지금 현재 선호하고 있는 단계 해석이다. 너무 급격하게 지금 실업률이 막 폭증을 하는 결과값이라든지 아니면 다시금 고용회복이 어마무시하게 잘 되면서 지금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나타나 있는 상태. 그래서 괜찮다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제조업이라고 하면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네. 그래서 54.4를 가져가고 있는데 50이 기준이에요. 직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50이 기준인데 50 이상이다라고 하면 경기 확장인데 10개월 연속 확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기준 자체는 괜찮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되려 50 미만을 계속적으로 10개월 동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된 결과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전체적으로 일단은 안 좋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본다라고 하면 고객 재고가 일단 좀 너무 낮고 이제 향후 주문 회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선행 신호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50 이하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세 지표를 좀 연결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 서비스업 성장 유지, 제조업은 침체 지속 두 가지 엇갈리는 흐름 자체 가져오고 고용 같은 경우는 점진적 냉각을 좀 보여준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도 지금 일단은 좀 떨어지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점화 가능성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에 연준의 지금 현재 정책 부담이 굉장히 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작년 기준으로 연준이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로 야기를 시킬지 혹은 다른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렇게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 우려까지도 같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식었다. 그럼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재차 타이밍을 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가져가면서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올해 기준으로 랠리를 또 다시 기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서비스 물가만 안정된다라고 하면 인하 논의가 좀 가능하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 민감업 쪽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서도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기술 소비 중심의 이제 중심 지수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초 기준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 그렇게까지 좀 걱정할 만한 요소 자체들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현재 미국 주식 팔아야 되나요? 뭐 팔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많이 안 나와주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시장 대응 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는 견조하고 제조업은 부진, 고용은 식어가는 중이라며 지표와 함께 한 줄을 한 줄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무관님 수익률 바로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제가 이 네. 방송에서 이제 히든 종목 좀 가져왔었던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가 네. 오히려 이제 좀 잘 올라왔어요. 이제 나이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언급하면서 일단 좀 가져왔었는데 나이키 역시도 뭐 사실 급등을 좀 보여준 건 아니지만 받쳐주는 흐름 자체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좀 진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월요일 날 굉장히 좀 네. 아쉬워요. 왜냐면 $200 초반이었었는데 22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네. 200에서 220이니까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놓쳤다. 대신에 이제 다른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들어왔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페르미를 들어갔었거든요. 네. 페르미를 들어갔었는데 진입하자마자 4~5%대 수익을 가져왔다가 이제 한 번에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금 재반등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면서 일단은 뭐 사실상 지금 뭐 크게 리스크를 잡고 있는 자리값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홀딩 중인 장기간 홀딩 중인 종목 중에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수익률이 100%를 넘었었어요. 네. 100%를 넘었었다가 이제 임상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로 이제 크게 눌렀었는데 이 구간대 이제 횡보 자체를 길게 가져오다가 이제 다시금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는 게 $13 내용 자체까지 도달하고 나서 판단을 하겠다. 거기에 이제 평단가 부근이고 내용 자체고 이미 절반 정도는 거의 100% 부근대에서 수익을 가져온 상태예요. 그래서 나머지 50%에 대한 물량을 기준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전체적인 내용 자체 이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수익률이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이제 제로 수준이긴 한데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만해요. CS에 대한 내용 자체 여파나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내용 자체는 제가 QR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수익률과 함께 방송 중에 진행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자세한 자료, VOD 영상, 히든 종목의 종목명, 투자 전략과 매매 포인트까지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 오른쪽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커뮤니티로 연결되니까요. 여기서 받아보고 싶은 정보를 마음껏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S2026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AI가 이제 실제 산업 인프라로 내려왔다는 점으로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AI 공장, AMD는 AI 민주화, 캐터필러는 실물 인프라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AI를 칩 중심이 아니라 인프라와 산업 관점에서 봐야 하는 시점인지, 그리고 다음 주도주는 또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아나운서님 네. 좀 당연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맞죠? 왜냐면 그동안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많은 공룡 기업들이 이 AI에 대한 투자 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히 데이터 센터 지었다 하고 끝 이랬으면,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챗GPT 수준의 내용 자체로 끝으로 일단은 좀 달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잘못된 투자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시스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미래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도 사실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왔잖아요. 조금 더 네. 편리하게. 수기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검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이 산업에 대한 내용 자체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과 지금은 아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또 단점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네. 인간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다라는 건 뭘까요? 자동화죠. 그렇죠. 사람이 필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그냥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산업 이런 생태계 대신에 기존에 뭐 24시간 안 돌아가는 게 있었나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알아서 기계 세팅을 해놓으면 알아서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24시간 돌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생각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면서 24시간 계속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결국에는 산업이 흘러간다. 이거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 자체가 이번 CS2026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직까지 이 내용들 자체를 섭렵할 만한 그런 킬링앱 내용 자체 부분들이 아직도 사실상 저는 좀 부족하다. 결국에는 그렇게 기술 개발로 뭐 하나가 나와주겠죠. 네. 근데 나오는 시점 자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기에 대한 버블론 내용 자체는 한 번 더 시장에서 크게 닥칠 거예요. 왜?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을 했는데 그 시기가 단축되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아 제대로 된 투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기가 2년, 3년, 5년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죠. 네.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네. 어떤 가게를 차렸어요. 네. 이게 뭐 음식 요식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카페나 뭐 다른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을 차렸는데 1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아나운서님이. 네. 만약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원금 회수 기간이 보통 남들은 일반적인 뭐 요식업을 하든 뭘 하든 100억을 투자했을 때 3년을 바라보는데 7년을 봤어요. 제대로 된 투자일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와주면 땡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의 랠리 자체는 2배, 3배 이상까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인데 네. 그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단축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핵심 키워드일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나와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 방향성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만약에 내 자식한테 30년, 20년 뒤에 물려줄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가져갈 수 있는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떠한 기업들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 키워드만 있다 정도로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피지컬 AI 그리고 이제
에이전틱 AI 그리고 AI 팩토리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관통하는 내용들 하나고 결국에 이제 컴퓨팅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CPU 중심에서 GPU 시스템 중심 그리고 이제 코드 작성, 모델 학습 이런 부분들로 일단 좀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AI 자체가 사실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좀 본다라고 하면 GPU에 대한 내용 자체로 너무 큰 포커싱을 잡으면서 엔비디아 혹은 AMD 뭐 이쪽에서 브로드컴 그리고 뭐 마이크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으로만 좀 집중됐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산업 자체가 이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일단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라고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멀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얘네 우리가 기존에 대한 내용 자체 추세에 대한 연속점을 좀 가져갈 수가 있지 새로운 거에 대한 투자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가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투자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100만 원, 뭐 150만 원 여윳돈이 된다라고 하면 꾸준히 적립식으로 한번 좀 바라봐 주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확실하게 이제 루빈, 블랙웰 결국에는 뭐 토큰 처리량 급증과 비용 구조 급격히 이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산업의 생태계나 내용 자체가 일단은 좀 전환되는 시점이 분명히 좀 올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뭐 사실 뭐 캐터필러가 그다음에 이제 좀 CES에 이제 좀 등장한 이유에 대한 내용 자체는 AI는 이제 땅 위에서 돈을 번다.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자체가 캐터필러가 이제 조금 더 실행에 대한 단계나 내용 자체. 사실 코로나 이후서부터 이 캐터필러가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보여줬어요, 아나운서님.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비대면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대면, 자동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 캐터필러의 이제 좀 이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자체가 AI에 대한 내용 자체를 그때 당시 사실상 키워드로 담아두진 않았지만 좀 자동화, 무인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은 지속적인 성장성을 좀 보여준다.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제가 년 단위 기준으로 한 번씩 추천을 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투자에서 너무 지금 현재 신생 기업들이라든지 시총이 너무 작은 기업들을 좀 기피하고 싶다.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캐터필러 같은 경우를 지금부터 또 꾸준히 타이밍을 좀 보시면서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는 이제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산업 인프라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되는 이런 정보 실시간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요. 화면 하단 오른쪽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7년 내년이죠.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방산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고요. 증산 정비 성과를 직접 압박하는 모습에 대형 방산주들은 오히려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국방비 증액이 과연 방산주 전반의 호재일지 아니면 미사일 정비 공급망과 같은 특정 밸류체인만의 기회일지 투자자들은 이걸 좀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네. 이 미국을 좀 부르는 용어 중에 아나운서님 혹시 천조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왜 천조국일까요? 천조. 천조. 국방액을 천조를 쓴다. 아, 그래서 천조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전에 9천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9천억 달러는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기준 뭐 환율이 1,000원은 아니니까 네. 뭐 1,400원대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1조가 공색이 붙으면 1,000조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현재 국방 예산 자체가 9천억 달러. 일단 우리 기준으로 1,000조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준이 지금 1.5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네. 천조국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가 보면 2천조국이 되는 거예요. 2천조국. 네. 자, 그 부분이 이만큼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한 결과죠. 방산주들 자체가 당연히 그만큼 늘린다라는 것 자체에서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뉴스가 어떤 부분에서는 세로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자체에서 오히려 방산 지금 들어가야지라고 했었을 때 왜 이게 세로 뉴스가 나오는지 네.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거대 방산주나 내용 자체 그리고 S&P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금 시총 큰 규모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님. 네. 얘네들은 네. 지금 이미 월가 IB들, 인베스팅 뱅크들이 막대한 비중을 갖고 있어요.
개인들이 뭐 얼마 가지고 있어봤자 티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가 뭐 몇 천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얘네는 시장이 안 좋고 내용 자체가 나왔을 때 본인들의 물량을 다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맞죠? 네. 만약 얘네가 1000조짜리 시총 자체에 500조를 갖고 있는데 얘네가 던져버리면 반토막이 나거든요.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 하락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50% 하락이 아니고 네. 70% 90%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런 게. 그래서 막 대주주가 갑자기 팔고 막 50% 넘는 대주주가 팔면 그냥 50%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 막 90% 99% 급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받아줄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에서 세론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가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호재구나 하고 이제 산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가 거기서 물량을 조용히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매도세가 이제 일부 나와줄 수는 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네. 지금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증산과 설비 투자에 집중할 시점이다라는 내용 자체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사실상 이 방산주다 내용 자체는 거대한 배당과 자사주를 꾸준히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주면서 주가를 좀 안정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간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었던 내용인데 증산과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너네 이만큼 수주 받는 만큼 계속적으로 더 설비나 이런 부분들 빠르게 더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거예요. 너 100억 벌게 해줄게. 너 10억 벌었는데 100억 벌게 해줄게. 대신에 투자를 100억, 150억 증산해. 뭐 공장 늘리고 뭐 하고 생산해.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좀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지금 KPX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가된 상태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이제 좀 받아주고 분명히 앞에서 1.5조 수준으로 늘린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말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늘렸는데 말 바꿔버리면 옛날에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허니버터칩, 뭐 꼬꼬면 이런 사태 아시죠? 막 네, 사람들이 허니버터칩. 대란으로 막 사니까 이제 네. 공장 증산했는데 나중에 안 사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좀 알만한 기업들 내용 자체, 로키드 마틴, 레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RTX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재고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생산성이나 공급 능력 자체를 좀 빠르게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설비를 늘렸을 때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내용 자체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만한 기업보다는 좀 모르는 기업에서 지금 현재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이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자체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제가 히든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방비 증액이 이제 무조건적인 호재가 아니라 성과 기반 관리가 더해진 새로운 국방비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또 보셨습니다.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오른쪽 QR코드 인식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히든 종목도 빠뜨릴 수 없죠. 방산주 관련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자, 일단 AAR 준비를 했습니다. 좀 낯설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티커명은 이제 AIR입니다. 네. 자, 일단은 무기 제조사가 아닌 운용 정비 핵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무리한 KPX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다가 이게 조금 잘못해서 망가졌을 경우에 큰 타격을 볼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번 트럼프 방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증산과 가동률 유지 보수인데 여기서 운영 정비를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증산에 대한 내용 자체를 크게 담아두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신규 무기보다 기존 항공기 자산을 얼마나 빨리 오래 쓰냐가 이제 좀 관건인데 이 AAR 같은 경우는 전쟁 대비 체제에서 가장 먼저 돈이 쓰는 영역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최근 방산 정책의 흐름 자체가 무기를 더 사라가 아니고 지금 있는 전력을 즉시 가동 가능하게 만들어라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AAR의 이제 핵심 산업을 본다라고 하면 MRO 군용 상업용 항공기 정비 이 부분 자체가 저는 일단 이번 내용 자체에서 핵심 키워드로 가져왔고요. 자, 시간 관계상 추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QR로 참여를 해주셨을 때 더 자세한 내용 자체 그리고 진입 자리 청산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설명드릴 테니까 QR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주로 히든 종목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하단 오른쪽 QR코드 인식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